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회사 경력에 관한 얘기랑 눈물로 호소하지 말아라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통 어느 회사를 지원을 하실 때 이력서를 쓰게 되죠. 그 이력서에 본인이 이제 경력이 있으면 이런 경력에 대해서 나열을 하게 되고, 그 경력을 보고 회사에서는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안 업종이 지금 제가 있는데, 그 보안 업종에 걸맞는 경력을 이제 쫙 나열하신 분이 어떤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회사에 꼭 오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경력을 좀 조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래 일을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패턴, 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은 전혀 이쪽에서 일할 것 같지가 않고 일을 한 느낌이 없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탄로나게 되고, 꼭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사고를 친다든지 다른 직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 피해 없이 그냥 나가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지만은, 항상 이런 분들이 잘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사고를 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경력직, 모든 회사가 경력직을 선호하긴 하지만은, 차라리 내가 무경력이고 경력이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제가 경력은 없지만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는 걸 어필을 하셔서 좀 진실된 마음으로 좀 그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뽑히는 것도 힘들 수 있지만은 속이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게 안 밝혀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친척분들 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모 항공회사에 입사를 예전에 하셨던 분이십니다. 솔직히 항공회사가 경쟁률이 굉장히 센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요즘은 시국이 좋지 않아서 주춤하고 있는 거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1차로 이제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엄청난 이제 기가 죽은 거죠, 본인이. 왜냐면 다들 미모도 출중하고 외적인 그런 서비스직의 마인드를 잘 갖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력도 전혀 없었고 이런 일에 아주 그냥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물어보신 거죠. 어떻게 이 항공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느냐.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지금 좀 중증의 환자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고, 아버님께서 이제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번듯한 직장에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솔직했던 모습이 좀 면접관들에게 좋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는 그 항공회사에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결혼해서도 쭉 꾸준히 그 항공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이 굉장히 좋아서 뽑혔던 경우긴 하지만은, 이처럼 내가 경력이 없고 이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경력을 딴 데서 만들 수가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속이면서까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남들 눈을 속이는데 급급하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못 버팅기고 나가고, 그리고 일을 사고를 크게 치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제가 여러 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여자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무슨 일을 해서 실수가 났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일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면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일은 생길 수 있지만은 운다고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에서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거랑, 회사 생활 하면서 일적인 걸로 미스가 나서 혹은 내가 실수를 해서 뭐 다른 사람이랑 일이 좀 있어서 회사에서 울게 되면 이게 상대방에게 제 약점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상대할 때 눈물로밖에 호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상대는 본인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아, 참 약한 아이네, 약해 빠졌네, 아, 니는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서워서 피한다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회사 내에서는 웬만하면 눈물이 나는 상황에 있어도 울지 마세요. 개인적인 공간에 따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 흘렸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운다, 내 이만큼 약해요, 나는 우는 방법밖에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게 하나 없습니다. 아, 그래, 너 우는구나, 너무 성격이 너무 여리구나, 마음이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10명이면 1명이 그렇게 생각할까 말까지 다, 아이고 참 저래갖고 어째 이 회사를 다닐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비춰진다라고 명심을 하시고 울지 마세요. 눈물이 나도 참으세요. 그리고 일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회사 생활을 모든 분들이 하시면은 내 감정, 내 행동, 내 생각 다 하시죠. 그죠? 이거를 일을 하시면서 다른 상대방들에게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일을 하면서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일은 막 말을 하게 되긴 해요. 하지만은 문제는 그거예요. 회사가 나를 맞춰줄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그럴 바에는 뭐 자영업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사장이 되어야지. 그런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에 일을 하게 되는 순간 어느 조직에 제가 조직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생각과 말, 화가 난 데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회사가 나를 맞춰라는 식으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 맞춰가는 게 맞죠. 그죠? 어느 회사 생활을 하든 내가 뭐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순간에는 맞춰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